안녕하세요. 비움과 채움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딸내미가 출산을 했는데 젖이 잘 안 나온다. 젖이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냐?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좀 드는 생각이, 이런 부분은 제가 잘 알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런 말을 여태까지 잘 하지 않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들 넷을 키웠잖아요. 그리고 넷을 키우는 동안 전부 다 뭐 18개월, 15개월 이렇게 수유를 해서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를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젖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 이야기하는 김에 출산 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출산하고 키워가는 이 과정은 저는 밭을 갈고 거기에 농작물을 정성스럽게 키우는 그런 과정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농사를 안 지어 보신 분들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실 텐데요. 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그냥 밭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냥 씨앗만 뿌린다고 이렇게 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밭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돌멩이가 있으면 그걸 거두어내고, 그리고 좀 단단하다 싶으면 땅을 파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름이 부족하다 싶으면 거름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땅을 고르는 그런 일을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다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하면서 이제 잡초는 뽑아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농사를 짓게 돼요. 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이제 출산을 준비하면서 이제 신혼 부부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이상이 없는데 임신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신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이제 거꾸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대답하기를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다. 그래서 아니요, 검사 말고 그 준비를 위해서, 내가 임신할 준비를 위해서 뭘 했냐 그랬더니 그냥 검사상으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그 말 말고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특별히 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지내던 생활 그대로, 내가 먹던 것 그대로 먹으면서 그 상태에서 그냥 임신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농사 짓는 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밭에 가서 그냥 이렇게 밭을 한번 보고 왔어요. 그게 농작물을 키울 준비를 한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밭을 갈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것처럼 내가 그동안 내 몸 중에 부실했던 곳은 없는지, 고쳐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살이 너무 많이 쪄 있는 분들은 좀 살을 빼는 것 자체가 출산 준비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살이 너무 많이 쪄 있는 분들은 그 이제 비대해진 그 몸을 영양을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영양들이 이렇게 분산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호르몬이 좀 낭비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만하면 오히려 또 살이 이제 임신이 잘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살을 빼는 것이 임신 준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너무 말라 있고 영양 상태가 불량하신 분들은 이제 혈액량이 너무 부족하니 아이를 키워낼 수 있을 만큼의 혈액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또 임신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부족한 영양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임신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영양을 가득 채우면서 독소는 빼내는 그런 해독 치료를 한 번 정도 하고 나서 임신을 준비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밥가리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저는 해독 영양요법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써본 거고요. 자, 그리고서 자, 이제 준비가 다 되었고 이제 임신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임신 됐으니까 또 내가 그냥 지내던 대로 먹을 거 그대로 먹으면서 지내면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기형아 예방을 위해서 엽산 영양제를 꼭 섭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신을 했다는 것은 이미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결합이 되어서 유전자가 결정이 되었을 텐데
왜 임신 중에 기형아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것을 이제 후성 유전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전자 결합이 그냥 딱 결정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내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유전자가 변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엽산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영양들이 그 필요만큼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 유전자가 살짝 변형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임신이 되었어도 그 이후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그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된다. 그 영양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뱃속에서부터 너무 약하게 자라기 시작하면 태어나고 나서도 건강하게 자라려면 그만큼 힘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먹느냐가 내 아이의 평생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아무거나 먹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어떤 첨가물 들어간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적인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이렇게 임신 중에도 좋은 음식으로만 많이 먹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뱃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10개월을 채워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럼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나서도 이제 다 수확을 했어요. 그럼 수확을 하고 밭은 그냥 내팽개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이제 수확을 하고 나서도 이제 거기에 이제 남은 것들을 다 정리해서 버리고 이렇게 다시 땅을 정리해 놓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다음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름이 너무 부족하다 하면 또 거름을 듬뿍 채워놓고 그리고서 이제 겨울철을 나고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짓는 거죠. 자, 제가 농사 짓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럼 출산을 했으면 그 산모의 몸을 아이한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모의 몸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뱃속에서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고서도 이렇게 몸 안에 나머지 이제 찌꺼기물들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로라고 해서 출산 후에도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그것이 충분히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게 몸 안에서 계속해서 노폐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출산 후에는 반드시 보약을 드시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처음부터 보약을 드시는 것보다는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일 정도는 그 노폐물을 빼내고 어혈을 풀어주는 그런 약을 드시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몸에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보약을 먹는 거예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이제 뭐 한약재에 뭐 중금속 염려가 있고 또 다 이제 국산이 아니다 뭐 이런 염려들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약을 최소 뭐 한 달 먹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3달 그 이상 동안 계속해서 먹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배가 잘 안 꺼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한약을 복용을 했을 때에는 그 출산 후에 부종이라든지 이게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가면서 몸이 빨리 회복을 하는데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저 같은 경우는 그 44살에 이제 넷째를 낳았었는데 넷째를 낳고 나서 한 15일 지나서부터 일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일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진료를 할 수 있었던 거는 한약의 도움을 제가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처럼 한약이 중금속 덩어리고 간 수치를 올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검사를 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산 증인이잖아요. 한의사 가족들은 출산을 하고 나면 최소한 1달 내지 3달 이상을 이렇게 한약을 먹는 것이 거의 루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의사들 자신이 그리고 한의사 가족들이 다 먹고 있는 한약이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체질에 맞는 그런 한약으로 이렇게 보하면 그 이후에
체력 관리뿐만이 아니라 산후 비만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이제 산후에 한 6개월, 뭐 1년 지났는데 임신했을 때 쪘던 살이 불어났던 그 체중이 줄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산후 비만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제가 그러죠. 저는 산후 비만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건네기도 하는데요. 출산을 하고 나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고 부종을 잘 다스리면 산후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최소 그 100일 되기 이전에 거의 그 임신 이전 몸무게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체력도 올리고 그리고 산후 비만에 대한 염려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100일 이전에 그 몸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자, 임신 전에 해야 될 것, 해독 영양요법, 그리고 임신 중에는 영양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임신 후에는 노폐물을 빼내고 그러면서 보약을 통해서 체력 관리, 그리고 부종 관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는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죠. 이제 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젖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면 돼지족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래서 한의원에 어떤 보약을 부탁할 때에 돼지족을 갖다가 한의원에 이제 드리면서 이거를 넣어서 약을 끓여달라고 하면 이렇게 준비를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한의원에 그냥 특별히 부탁을 해서 돼지족을 구해서 같이 좀 끓여달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한약은 드시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을 때 또는 한약은 다 드셨어요. 그 이후에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이럴 때에 돼지족이나 돼지 사골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이제 음식으로 하라는 거죠. 아까는 돼지족을 한약이랑 같이 넣고 끓여서 그렇게 간편하게 먹는 방법이었고요. 이제 이번에는 음식으로 준비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돼지국밥 아세요? 부산에 그 돼지국밥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부산에 뭐 돼지국밥 하길래 돼지국밥이 뭐지? 돼지 뭐 그 옥살이나 삼겹살로 이렇게 국을 끓일 것 같지는 않은데 느끼해서 어떻게 먹지? 막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뭐 그 삼겹살 이렇게 부위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돼지고기 하면 무조건 그냥 이렇게 동일하게 띄워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기를 사면 목살이라든지 뭐 앞다리살 따로 없고 무조건 비계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비계까지 둥둥 떠다니는 그런 돼지 찌개라고 해야 되나요? 김치찌개 비슷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기억 속에서는 돼지국밥이라고 했을 때 그냥 비계가 둥둥 떠다니는 국 이게 이제 딱 이렇게 떠올라서 먹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꼭 먹어야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부산에 가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그런 비주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돼지 뼈나 뭐 기타 다른 원료들을 푹 끓여서 국물을 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삶은 고기를 이렇게 넣어서 아마도 머릿고기인지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조 과정을 제가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그 돼지국밥하고는 이제 조금 다르게 그 돼지 사골로 끓인 국밥을 한번 해서 드셔보시라는 거예요. 돼지 이제 사골을 그것도 이제 무항생제 사골로 준비하셔도 되겠죠. 돼지 사골은 정말 가격이 엄청 싸요. 소의 사골 부위를 살려면 가격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돼지 사골은 가격도 싼 데다가 그러니까 무항생제로 사도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똑같이 뼈를 끓일 때처럼 핏물을 충분히 우린 다음에 이걸로 푹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끓일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죠. 이 뼈라고 해서 그냥 뼈만 끓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그 육수 원료들 있죠. 황태라든지 대파, 마늘, 양파, 다시마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넣고 푹 끓이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끓여서 거기에다가 이제 죽염이라든지 아니 나중에 이제 대파 좀 송송 썰어 넣고 죽염 또는 후추 약간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 별로 맛없을 것 같죠.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한 3시간 정도 끓였나요? 푹 끓였는데, 그런데 제가 먹어본 어떤 국물보다도 맛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그 소의 그 잡뼈라든지 사고를 우렸을 때보다 저는 더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최근 한 2달 전에 이렇게 해서 먹어봤는데, 그래서 꼭 뼈를 끓일 때는 우리가 소뼈를 끓여야 된다고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돼지 사골이라든지 돼지 잡뼈 또는 돼지 등뼈, 잡뼈라기보다는 등뼈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푹 끓여서 그냥 사골국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끓여서 드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사골뿐만이 아니라 돼지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만 가지고 끓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족이랑 사골이랑 같이 넣어서 끓이셔도 되고, 아니면 사골만 가지고 이렇게 푹 끓이셔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 사골에 적당히 고기도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끓여서 드시면 이것이 젖이 잘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입맛도 돋울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그 젖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서 돼지 족을 이용한다, 돼지 사골을 이용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떠나서 이제 뭐 소뼈가 됐든 뭐가 됐든 기본적으로 국물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국물에다가 이제 미역을 충분히 넣어서 이렇게 끓여서, 산후에는 뭐 미역국을 많이 먹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맑은 물에다 미역을 넣어서 끓여서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뼈를 우린 물에다가 이제 미역국을 끓여서 이걸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하다. 뭐니 해도 결국은 내가 많이 먹어야, 그래야 이제 젖을 잘 먹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국물에 많은 영양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수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내친 김에 단유 이야기까지 해볼게요. 6개월 또는 10개월, 뭐 또는 1년 6개월 이렇게 이제 수유를 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젖을 끊어야 되는데, 젖을 끊을 때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끊냐면 그 메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엿기름이라고 하죠. 그런 엿기름을 하루에 한 30 내지 60g을 끓여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당비, 청궁을 같이 넣으면 더 좋겠고요. 자, 이렇게 엿기름을 막 잔뜩 해서 거기에다가 한약재를 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걸 끓여서 먹으면 이제 젖이 마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요즘은 뭐 이게 젖을 말리는 그런 약이 나와 있기도 하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단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단유를 할 때 메가를 활용한다,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메가를 먹으면, 즉 식혜를 먹으면, 식혜를 할 때 이 메가를 이용하잖아요. 그 엿기름. 그래서 식혜를 먹으면 젖이 마를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유를 하는 동안에는 그 식혜는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인삼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인삼을 계속해서 먹으면 오히려 젖이 좀 마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모가 기력이 떨어졌을 때는 인삼을 먹어서 기력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약제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유를 하는 기간 동안에 전량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될 것, 제가 2가지 말씀드렸죠. 인삼과 메가, 엿기름, 이것을 좀 조심하는 게 좋다. 여기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풀로, 그죠? 임신 준비에서부터 임신 중, 그리고 출산 후의 관리, 그리고 수유, 이 부분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 그런 몸 관리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되도록 자세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